아기 엄마가 죽었는데 남편이 웃고 있더라고요. 사건은 3일 전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급히 울리는 콜벨 소리에 301호로 뛰어갔죠. 김유진 씨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영, 38살입니다.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 로얄 베이비케어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15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 어지간한 일엔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급히 울리는 콜벨 소리에 301호로 뛰어갔습니다. 김유진 씨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규진 씨, 유진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겨우 출산한 지 사흘 된 산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당 의사인 최진우 원장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 씨는 산후우울증 기미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기를 보며 행복해하던 모습만 기억납니다. 서영 씨,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호르몬 변화가 급격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 원장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진 씨가 매일 챙겨 먹던 그 비타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안 먹는데 유진 씨만 특별히 복용하던 연보라색 캡슐 말이죠. 그때 원장의 아들 최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의대생이라며 아버지를 도와 이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했죠. 누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민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급작스러운 죽음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보니 유진 씨 방에는 벌써 새로운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빨리 정리된 것 같았지만 원장은 다른 산모들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7호 박은혜 씨가 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겁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경련, 그리고 의식불명. 다행히 이번엔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상하네요. 2달 사이에 비슷한 증상이 2번이나. 혼잣말을 하는데 민호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누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박은혜 씨도 유진 씨처럼 그 연보라색 캡슐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박은혜 씨 사건 이후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건 그 연보라색 캡슐이었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약품 보관실을 확인해봤습니다. 프리미엄 산후 비타민이라고 적혀있네.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적인 비타민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가 생소했죠. 바이오메드 코리아라는 곳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약을 복용하는 산모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직접 선별해서 처방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서영 누나 뭐 하세요? 갑자기 민호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제 뒤에 있었던 건지 소름이 돋았죠. 아, 약품 정리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부르시는데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최 원장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민호를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의대생이라고 하는데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의학 용어도 가끔 틀리게 사용하고요. 민호 씨, 의대 몇 년 차예요? 네? 나 3년 차입니다. 그럼 실습도 많이 해봤겠네요. 어느 과에 관심 있어요? 그냥 내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모호했습니다. 보통 의대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확실한 계획이 있는데 민호는 달랐죠. 원장실에 들어가니 최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 씨, 최근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죠? 네, 조금. 혹시 다른 직원들이나 산모들에게 이상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거든요. 원장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게 경고하는 것 같았죠. 물론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는데 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새벽 3시에 약품 보관실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급히 숨어서 지켜봤는데 손에 뭔가 작은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다음 날 몰래 CCTV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안실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와 친해서 부탁할 수 있었거든요. 서영 씨, 이거 왜 확인하려고? 그냥 궁금해서요. 영상을 돌려보니 민호가 정기적으로 밤늦게 약품실을 드나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번 뭔가를 가지고 나왔죠. 이상하네. 의대생이 왜 약품실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바이오메드 코리아에 전화를 걸어봤죠. 안녕하세요. 로얄 베이비 케어에서 구매하고 있는 프리미엄 산후 비타민에 대해 문의드리려고요. 네? 그런데 라벨에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짜 약이었던 거죠. 그럼 산모들이 먹고 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급히 인터넷으로 유진 씨 부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유진 씨에게 7억 원의 생명보험이 걸려 있었고 수익자가 남편이었습니다. 7억이라고? 박은혜 씨 정보도 찾아봤더니 비슷했습니다.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행히 살아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어조가 제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과거 다른 산후조리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명의 산모가 연달아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급사로 처리되었지만 담당 의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되어 있었죠. 그 의사의 이름은 최진우였습니다. 설마 더 파보니 최진우라는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가짜였고요. 그럼 지금 로얄 베이비 케어의 원장은 누구인 걸까요? 민호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그가 다닌다는 의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죠. 최민호라는 학생은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원장도, 원장의 아들도, 그리고 산모들이 먹던 약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내일은 직접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다음 날 일찍 출근해서 원장실을 뒤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원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외부 미팅이 있어서 오전엔 자리에 없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는데 놀라운 서류들을 발견했죠. 가짜 의사 면허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최진우 외에도 김성민, 박동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산후조리원 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리스트를 자세히 보니 이미 체크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모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산모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재산 상황, 가족 관계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거든요. 타겟 선정 기준 고액 보험 가입자, 유족 저금, 사회적 관심도 낮음. 메모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산모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게 명백했으니까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나가려는데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해요? 아, 원장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원장님은 외출 중이신데요? 뭔가 급한 일이세요? 민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친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니야, 나중에 다시 올게. 그의 곁을 지나쳐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입원한 산모 정미경 씨에게 그 연보라색 캡슐을 처방하겠다는 거였어요. 안 됩니다. 그 약은. 서영 씨, 의사가 처방한 약에 간호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죠. 최 원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가 15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환자를 더 잘 알아요. 결국 정미경 씨는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경 씨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미경 씨, 혹시 몸에 이상한 증상 없으세요?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우시거나. 아직은 괜찮은데요. 왜요? 그냥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약 드시는 걸 잠시 중단하시고요.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책임질게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영 누나.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수하고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뭘 말하는 거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들었습니다. 환자한테 약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 정미경 씨가 당황해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어요. 미경 씨, 일단 방에 들어가세요. 곧 찾아뵐게요. 정미경 씨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민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아버지를 불러야겠네요. 아버지라고? 최 원장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민호가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가 누군지, 여기서 뭘 하는지 다 알아냈어. 가짜 의사의 가짜 의대생, 그리고 가짜 약까지. 그래서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당연하지. 사람을 죽이고도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민호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죽인다고? 저희는 그냥 약을 처방했을 뿐이에요. 환자가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건 의료사고죠. 부작용이 아니라 독살이잖아. 증명할 수 있어요? 부검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복도 끝에서 최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최 원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호야, 무슨 일이야? 이분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두 사람이 저를 사이에 두고 섰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어 보였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 진짜 이름이 뭐야? 민호가 주사기를 꺼내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에 든 액체가 연보라색이었어요. 그 약이 뭐야? 독성 성분이 뭔지 말해봐. 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후퇴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호사실에 응급벨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김 아저씨였습니다. 보안실에서 일하는 그분이요. 서영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김 아저씨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저는 재빨리 그의 뒤로 피했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경찰 불러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최 원장과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거든요. 김 씨,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가세요. 원장님, 무슨 일인지 설명 좀. 설명할 것 없어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김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보안 일을 해온 베테랑의 직감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서영 씨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아저씨, 이 사람들이 환자를 죽였어요. 가짜 의사들이에요. 김 아저씨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단 경찰부터 부르고 얘기하죠. 그러지 마세요. 민호가 다시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 아저씨를 향해서요. 아저씨, 조심해요. 김 아저씨가 재빨리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분사했어요. 민호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김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했죠. 네. 로얄 베이비 케어 산후조리원입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최 원장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김 아저씨가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놓아주세요.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밤마다 약품실 드나들고 CCTV 기록도 자꾸 삭제하려고 하고. 김 아저씨가 평소에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체포되었고 저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영 씨. 김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안 오셨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최 원장의 실명은 강태수였고 민호는 그의 조카 강민호였어요. 둘 다 전과자였습니다. 강태수는 10년 전 의료진을 사칭해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고
강민호는 화학 전공으로 독성 물질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만든 가짜 비타민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서히 장기를 마비시키는 성분이에요. 담당 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건 7명입니다. 전국 5개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했거든요. 7명의 산모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받았나요? 피해자들의 남편 중 일부가 공범이었습니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제안을 받은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험금 때문에 희생시킨다니. 다행히 서영 씨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미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아기는 건강하죠? 정미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울음이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일이 끝났으니까요. 사건이 끝난 후 로얄 베이비 케어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죠. 서영 씨, 우리 병원으로 오시면 어때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 이름이 알려져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감사하지만 조금 쉬고 싶어요. 아직은 새로운 일터에서 환자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영 씨, 잘 지내세요? 네. 아저씨는 어떠세요? 저도 새 직장 구했어요. 이번 일로 보안업계에서 유명해졌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서영 씨, 혹시 TV 출연 제의 받았어요? 실제로 몇 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건 재연 프로그램에 나와 달라는 거였죠. 거절했어요. 너무 힘든 기억이라서. 이해해요. 하지만 서영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을 거예요. 한 달 후 강태수와 강민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검사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보니 아직도 손이 떨렸어요. 피해자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새 생명을 품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그런 일을 당하다니.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강태수와 강민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남편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고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김유진 씨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분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새로운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욱 꼼꼼히 환자들을 살피기로 다짐했어요. 첫 출근 날 새로 입원한 산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박서영입니다.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다니요. 환자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간호사님으로 소문났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환자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신생아실을 들렀습니다. 작은 아기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너희들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줄게. 작은 속삭임을 남기고 그날의 근무를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던 간호사에서 진정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의료진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김유진 씨가 쓰러지던 그날 밤이나 민호가 주사기를 들이대던 순간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15년간의 경험과 그날의 용기가 합쳐져서 진짜 간호사가 된 것 같아요. 김 아저씨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가끔 만나서 그때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죠. 서영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저야말로 아저씨 덕분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국의 산후조리원들이
더욱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진 신원 확인도 강화됐고 처방약에 대한 검수도 까다로워졌죠.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산모들과 아기들을 보호해 나갈 예정입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환자들의 웃음소리, 아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기쁨이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산후조리원에서의 끔찍했던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